안녕하세요. 경륜한계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전일 편성은 강자들에게 유리하게 짜여졌음에도 불구하고 강자들이 고전하면서 배당이 좀 만들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강자가 들어와도 후차권에서 좀 변수가 발생이 되면서 어렵게 흘러가는 하루였었는데요. 개인적으로 상당히 좀 짜증이 많이 나는 하루였었던 것 같습니다. 배당을 노려봤었던 우스급 4경주와 5경주 뒤집히면서 동반 입상하는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4경주 황정현, 윤여범이 아닌 윤여범과 황정현으로 마무리가 되었고요. 5경주도 이재림, 김우영을 노려봤는데 김우영, 이재림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64배라는 배당이 나왔습니다. 복승 배당도 20배나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9경주도 아쉬웠습니다. 최성국의 김시진을 공략해 봤었는데요. 최성국은 머리 쳤습니다. 하지만 김시진이 간발의 차이로 3차권에 머무르면서 아쉬움이 남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광면 특성급 10경주 이명현을 3복승 권해드려서 7.2배 나름 괜찮은 배당이 나왔었는데요. 류재민을 너무나 좀 강하게 보다 보니까 이변을 설명하지 못했었던 것이 못내 아쉬움을 맞는 후회를 하게 만드는 경주였었던 것 같습니다. 저배당도 좀 이변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배당 경주에서도 좀 과감하게 한번 설명해 드리자 다시 한번 작은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분석도 잘 된 경주도 있었습니다. 금요경주 임지춘하고 유현종은 공략해 드려서 28.6배 좋은 배당을 적중할 수 있었는데요. 전일도 정창권이 아닌 임지춘이 머리라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대부분의 예상지가 정창권을 중심으로 임지춘을 후착으로 공략해 드렸었는데요. 경륜항은 임지춘을 중심으로 정창권 주력으로 권해드렸습니다. 기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역시 기아 차이로 인해서 임지춘이 정창권을 여유있게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좋은 배당도 적중할 수 있었는데요. 교차 경주였었던 창원 2경주였습니다. 87년 동갑내기 친구들 김주동과 박진철 타협 가능하다. 하지만 파업했던 선수와 파업하지 않았던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맞대결 펼쳐 나갈 수 있다. 맞대결 펼쳐 지게 된다면 박진철 한번 공략해 봐야 된다. 말씀드렸었는데요. 박진철과 고정일을 공략해서 29배라는 좋은 배당이 나와줬습니다. 전 한 15배 정도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예상지에서 고정일을 좀 많이 안 보다 보니까 높은 배당이 형성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나름대로 그렇게 되다 보니까 높은 배당이 형성이 되니까 상당히 좀 기뻤었던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선발급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자들이 선전을 펼쳐 나가다 보니까 결승전에는 상당히 좀 빡빡하게 짜여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강자들이 빠진 선발급 경주는 일반 경주는 상당히 좀 까다롭게 짜여졌다는 점에서 과감한 전략도 세워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명 선발급 1경주가 그렇습니다. 김우병이 대타 출전하고 있는데요. 박석기가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과연 득점 앞서 나가고 있는 박성기를 인정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아무래도 이번 편성도 파업하지 않았던 선수들로 좀 양분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배당 가능성이 높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일요 경제 강한 김우병이 경제 중심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 높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면 선발급 2경주는 아무래도 강자 피한 이주아가 유리한 상황인 것 같은데요. 전일도 타이밍을 잡지 못하다 보니까 이주아가 고전을 면치 못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번 편성도 유성룡이 먼저 내선 잡게 된다면 이주아가 타이밍을 잡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배당 가능성 충분히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선발급 3경주 근래에 보기 드물게 선발급 경주가 상당히 좀 약하게 짜여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결승전이긴 합니다만 일반 레이스라고 불려도 전혀 손색 없을 정도로 좀 약한 편성이 짜여진 상황이란 점에서 컨디션 좋은 동갑내기 친구들이죠. 전주팀 선수들 임지춘과 임세윤, 임씨들의 적극적인 협공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변수는 있습니다. 유현정의 몸 상태가 너무 좋기 때문에 유현정이 취평 선수들을 견제 나가면서 경주 펼쳐 나간다면 간만에 유현정도 결승전 좋은 성적도 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광면 선발급 1경주부터 본격적인 예상평 실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석기가 현재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과연 박석기가 득점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인정받을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연이틀 다소 좀 무거운 모습을 보여줬었던 박석기 따라가는데 좀 급급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일단 주드로 골반에 나갈 선수는 3번 김우병이 있을 것 같고, 유지현이 일요경기에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뭐 이경태는 아무래도 후미권 마크에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일단 김우병은 연이틀 푹 쉬다가 대타 출전하고 있습니다. 김우병이 과연 힘을 써서 버텨낼 수 있느냐가 관건이 같은데, 일요경기만큼은 김우병이 어디서 그렇게 힘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선행도 가능하고 젖히기도 가능해요. 몰고 가는 작전도 펼쳐나가고 있는, 노익장 과시에 나가고 있는 김우병, 일단 주도권을 잡아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주도권을 잡아 나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유지현은 파업을 안 했고, 아무래도 나머지 선수들은 파업을 했었기 때문에 김우병 입장에서는 유지현을 견제 나가기 위해서 박석기와 타협점 찾아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김우병이 힘을 쓰고 박석기가 막혀 나간다면 아무래도 유지현은 김우병 앞자리나 뒷자리에서 젖히기 타이밍 잡아 나가려고 할 것 같은데, 박석기가 충분히 견제 나서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렇게 된다면 김우병은 완급 조절에 나가면서 내외선에서 유지현하고 박석기 싸우게 만들기만 하면 돼요. 그 점 때문에 김우병이 상당히 좀 유리한 입장에서 견주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노익장 과시에 나갈 수 있는 김우병이라는 점에서 김우병의 선정 가능성 쪽에 복싱의 중심으로 공략해 보자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박석기와 협공이 기본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노장에다가 파업을 했었던 두 선수입니다. 3번과 2번의 전략적인 연합 쪽에 3번하고 2번, 3번과 2번의 전략적인 연합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3번, 2번 쪽에 우선 하시되 유지현이 힘을 쓰고 오히려 김우병이 몰가서 짧게 가져가는 작전도 가능하죠. 그 점 때문에 3번하고 7번 힘쓸 수 있는 두 선수의 타협 가능성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3-2하고 3-7 공략해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변수 가능성도 있죠. 이번 편성 솔직히 김우병이 대탈 출전했기 때문에 힘은 비축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하지만 긴 거리 나서게 된다면 버티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유지현이 일요경제는 상당히 강해요. 한데 2착 승부가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유지현 좀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만, 두 선수가 붙어 타게 된다면 유지현은 앞선에서 힘을 쓰거나 제대로 된 젖히기 타임이 잡아 나갈 수도 있어요. 젖히기 타임이 잡아 나간다면 후미권 막혀 나가면서 쫓아갈 수 있는 김광록이라든지 이경태가 유지현의 뒤를 물고 가면서 쫓아 들어갈 가능성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공략해 본다면 7번, 4번이나 7번, 5번, 7번, 4번, 7번, 5번은 노려볼 수 있는 사건 경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경주의 중심은 그래도 김우병이 복승의 축입니다. 박석기와 묶어 나가시되 복승까지는 함께 염두에 달라는 말씀, 유지현 차선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순리대로 간다면요 3번, 2번, 7번이 3번, 2번, 7번이 단연 돋보인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3복승에서는 이경태가 틈새 공략 나설 수 있다는 점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선발급 이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이주아가 인정받을 수 있는 편성인 것 같습니다. 37주 만에 출전이라는 점에서 금요경주 때는 나름대로 선전을 펼쳐나갔어요. 하지만 전일은 타이밍을 잡지 못하다 보니까 이주아가 고전을 면치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주아 경주 보면은 코로나 이전에도 그랬지만 타이밍을 잡았을 때, 힘을 쓸 때는 상당히 좀 잘 풀어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타이밍을 잡지 못하거나 본인 앞선에서 힘을 쓰는 선수가 있으면 전일처럼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경주를 제대로 풀어나가지 못했었던 경주가 상당히 많아요.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도 이일수라든지 유상용이 앞에서 긁어버린다면 이주아 넘어서지 못하고 퍼질 가능성도 충분히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이주아 분위기는 좋습니다. 하남에서 훈련했었죠. 하남 8당은 같은 팀이나 다름없는 선수들이라는 점, 유상용도 동서울에서 훈련하고 있습니다만 과거 8당권에서 훈련했기 때문에 서로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인천 개인적으로 훈련하고 있는 이주아라는 점에서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이주아, 유상용을 적극 활용해 나가면서 타이밍 조절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유상용이 힘을 씁니다. 이를 이주아가 활용해 나가면서 짧게 가져가게 된다면 6번과 4번의 취발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오히려 이주아가 유상용 달고 때리는 작전도 가능할 것 같아요. 6번과 4번의 전략적인 연합입니다. 6번과 4번의 전략적인 연합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이주아가 때리기 가장 수월한 게 엄재천이 마크입니다. 그 점 때문에 존자리 잡아놓는다면 이주아가 엄재천 달고 때리는
7번과 2번 정도는 7번하고 2번 정도는 충분히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6번, 4번이 중심이죠. 6번, 2번이 차선일 것 같습니다. 이주아가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고 자력 능력 갖춘 선수이기 때문에 이자 중심으로 배당판이 집중적으로 뚫려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헌데 앞선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앞선에서 먼저 긁는 선수가 있으면 이주아가 전일처럼 타이밍을 잡지 못하고 고전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그 점 때문에 유상용을 노려봐야 됩니다. 비록 뭐 초주보다 많고 있습니다만 유상용이 연대 세력이 상당히 많아요. 정성기가 또 일산에서 훈련하고 있기 때문에 정성기는 유상용의 초주 부담을 덜어줄 가능성 배제할 수 없죠. 유상용하고 또 이일수는 또 과거 하남 8단권에서 함께 훈련했었던 선후배 사이라는 점에서 이일수가 먼저 내선에서 힘을 쓰고 유상용이 몰고 갑니다. 유상용이 힘을 쓰고 이일수가 받아가게 된다면 이주와 몸싸움이 약하기 때문에 털릴 가능성도 상당히 높죠. 그 점 때문에 유상용을 중심으로 이일수와 협공 가능할 것 같고 발대 위치가 좋은 엄재천이 라인 전환 시도해 나간다면 4-5나 4위 경주권 4-5나 4-2는 노려볼 수 있는 차권 경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뭐 경주의 중심은 그래도 이주아가 서두르지만 않는다면 먼저 타밍만 잡아 나간다면 유상용, 엄재천 안에서 해답 나올 가능성 높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선발급 결승 3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결승전이긴 합니다. 하지만 근래 보기 드물게 약한 편성이 짜여졌기 때문에 이번 편성 뭐 결승전이긴 해요. 하지만 일반 레이스라고 불려도 전혀 손색 없는 편성이 짜여졌어요. 평소 금요경주, 토요경주처럼 짜여진 상황이라는 점에서 아무래도 전주팀 선수들입니다. 동갑내기 친구들이에요. 임지춘하고 임세윤이 적극적인 연합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뭐 딱히 경주의 주도력 뛰어난 선수가 연이틀 선전 펼쳐 나갔었던 임지춘이랑 경주의 주도권 잡아 나갈 수 있는 정창건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뭐 정창건은 타이밍 잡기 어려울 것 같고 유현정이 정창건을 상대로 반바퀴 지점에서 젖히고 임지춘이나 임세윤이 이를 활용해 나가면서 쉽게 살려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득점 높은 임세윤이 인정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연이틀 선전 펼쳐 나갔었던 임지춘이 전 개인적으로 좀 더 유리하다고 봅니다. 일단 뭐 임지춘이 점수가 많이 낮아졌어요. 하지만 코로나 이전으로 생각해 본다면 임지춘이 훨씬 강합니다. 임세훈보다는 더 강해요. 그 점 때문에 임지춘의 선정 가능성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금요경주 때도 임지춘하고 유현정 권해드려서 28배 조금 배당 안겨드렸었고 전일도 정창건 머리가 아니라 임지춘 머리라고 권해드렸었는데 머리 들고 취임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만큼 이번에 차 임지춘이 준비를 잘한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2번하고 4번의 전략적인 연합 가능성 쪽에 2번하고 4번 득점은 임세윤이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만 몸은 임지춘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2번, 4번 경주권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릴 수 같겠는데 쌍복이 우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2번, 4번 쌍복 경주권 쪽에 2번, 4번 쌍복 경주권 쪽에 2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유현정이 또 때리죠. 금요 경주 때 임지춘이 유현정을 지켜줬어요. 그 점 때문에 유현정 입장에서는 다시금 임지춘 앞에서 힘을 쓰는 경주운영 펼쳐 나갈 가능성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2번하고 3번 정도는 차선을 한번 공략해 보자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임세윤이 머리로 팔려 나갈지 임지춘이 머리로 팔려 나갈지는 좀 당일 뚜껑을 열어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득점 높다고 임세윤이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임지춘을 더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2번, 4번 쌍복 경주권 쪽에 우선하실 때 2번, 3번 차선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뭐 변수 가능성도 있죠. 임세윤하고 임지춘이 아무래도 컨디션 좋기 때문에 인정받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추위평이기 때문에 자체 임지춘과 임세윤의 초주 부담을 임지춘이 받아준다면 앞선에서 선수들이 앞으로 안 나가게 된다면 두 선수 깝깝한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김용대가 아무래도 임지춘 앞으로 자리 잡게 된다면 5번, 2번, 4번 순도 전락권이 뭉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뭐 김용대 언제 그 결승전 올라왔는지 제가 한번 유심히 한번 찾아봤는데 찾다 못 찾았습니다. 언제 결승전 진출했는지 좀 상당히 좀 어려운 오랜만에 결승전 진출하게 되는데 일단 전락권 앞에서 초주 부담은 받아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근데 여기서 끝입니다. 딱히 경주를 이끌어 나갈 만한 선수가
없어요. 그 점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 상당히 좀 전라권 선수들이 고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고전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유현정이 씩씩하게 경기를 이끌어 나갈 것 같습니다. 그 뒤를 윤영수가 막혀 나가고 이상준이 따라 나가게 된다면 3일이나 37 경주권, 3일이나 37 경주권 정도는 과감하게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라권 완승이에요. 전주팀 완승입니다. 임재춘과 임세원의 동반 입상 쪽 우선하시되 복승까지 이 유현정 차선 기대해 보자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발급 경주는 여기까지입니다. 본장이나 지점에서 경량책을 구입하시고 저희 설명을 들으시게 된다면 경주 분석에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이버나 다음에서 KR레이싱 경륜당을 검색 후 PDF 다운 받으시게 된다면 컴퓨터로도 경륜왕 보실 수가 있고요. 플레이스토어에서 경륜왕을 다운 받으시게 된다면 핸드폰으로도 경륜왕 보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교차 경주인 창원과 부산 경주에서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